안녕하세요. 박영배입니다. 오늘은 제가 연세대학하고 고려대학, 그 아이사키에서 유명하다라는 대학이 아닌 경희대학을 어떻게 입학했으며 왜 경희대학을 나왔는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실 그 저희 고모부가 아이사키 지도자셨어요. 네, 광운대학에서 지도자 생활을 하셨고, 저는 고모부의 도움을 받아서 다른 친구들보다 그래도 조금 더 이제 스케이트라는 걸 일찍 타기 시작했고, 다행히 스케이트를 일찍 탄 어떤 결과 때문에 이제 경희 초등학교 1989년도였나요? 네, 1989년도에 이렇게 창단을 할 때 원래 그 창단 자격으로서 나이가 되지 않았어요. 그때는 3학년서부터 5학년까지만 이제 뽑는 어떤 그런 룰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당시 2학년이었고요. 근데 학교에서 이 친구는 원래 아이스하키를 조금 할 수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한번 테스트를 받아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해가지고 경희 초등학교 아이스하키 선수로서 아이스하키를 시작을 합니다. 네, 그냥 지금 뭐 많은 클럽 하키가 있지만 뭐 엘리트를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중학교 과정을 사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제 뭐 취미로서 아이스하키를 뭐 즐겼었는데 경희중학교가 또 창단을 했고, 경희중학교 창단하면서 이제 선배들이 이제 경희중학교를 갔고, 그 다음에 저도 따라서 나중에 경희중학교를 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공호부가 아이스하키 지도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이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호부가 계셨던 광운대학보다는 그래도 연고대가 유명하고 훨씬 더 학교 인지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한국에서 아직까지 사람들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공호부와 또 친분도 있었고, 또 학교 어떤 인지도라든가 이런 면에서 연세대학을 가기로 중학교 때 이미 결정을 합니다. 네. 그냥 넌 이제 그냥 조금 하다가 뭐 나중에 연세대학교 가 열심히 해가지고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저는 경희중학교 그 엘리트 과정을 다니면서 고등학교를 뭐 그때 당시에는 뭐 잘하는 고등학교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참 생뚱맞게 갑자기 중동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를 진학을 해요. 네. 그때 당시 중동고등학교 감독 선생님이 저희 공호부의 이제 제자였던 분이 이제 글로 이제 갔기 때문에 저희 공호부 제자가 저를 조금 더 이렇게 챙겨주면서 데리고 있다가 연세대학으로 이렇게 보내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랬는데 중동고등학교 이제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을 했는데 학교와 저희 이제 그 감독 선생님과 또 어떤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감독 선생님이 이제 그만 중동고등학교를 더 이상 티칭을 안 하게 되시고, 저는 그래서 뭐 우리 고모부의 어떤 이런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이 여기 없으면 솔직히 여기를 다닐 게 뭐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파락군이라는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전학을 가려고 하더라도 강남에서 강남으로 전학을 못 가는.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경기고등학교가 강남에 같이 있었고 좀 학교도 아이사키로서 유명했고, 이제 그래서 저는 경기를 가고 싶어도 경기를 갈 수 없는 상황. 이제 강북에 있는 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강북에 있는 학교. 근데 강북에 있는 학교가 뭐 경복고등학교, 뭐 지금 생각나는 게 또 어디가 있죠? 갑자기 뭐 서라벌도 있었고 예전에 뭐 등등 뭐 하여튼 이런 학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학교들을 과연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이냐, 그냥 아니면 중동에 그냥 남아있다가 갔어도 됐는데 굳이 이렇게 갑자기 어떻게 하여튼 상황적으로 이제 전학을 가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경복고등학교라는 학교는 어, 새로 예전에 원래 있었지만 이제 재창단을 하면서 각 뭐 보성고등학교라든가 또 뭐 어떤 다른 어떤 고등학교에 있었던 현역의 어떤 좋은 선수들을 광성이라든가 이런 데서 있었던 저희 선배들을 싹 모아가지고 완전 최정의 팀을 만들어 놓은 그냥 최강 우승팀이었어요. 뭐 지금도 물론 경복고등학교가 우승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때도 굉장한 팀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경복고등학교를 간다고 하면은 일단은 첫 번째
어, 전학을 그때 당시에는 가면요, 엘리트 선수가 2년간 정지를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다시 시합을 뛸 수 있게 됩니다. 네, 그 뜻은 뭐냐면 제가 1학년 입학하자마자 이제 전학을 가면은 3학년 때나 이제 게임을 정상적으로 협회에서 풀어줘가지고 뛸 수가 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뭐 공호부가 나름대로 그 영향력 있는 지도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복고등학교라는 학교를 전학을 가게 되는데, 경복고등학교로 전학을 가고 나서 2년간의 정지를 협회에서 뭐 그때 뭐 정관을 바꿨는지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룰을 6개월로 줄여버립니다. 네. 금수저인가요? 이러면? 네. 하여튼 6개월로 줄여버려요. 6개월로 줄여버려가지고 저는 6개월 후에 게임을 뛸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준 거죠. 근데 저희 학년에 또 잘하는 선수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잘하는 선수들이 많았는데 뭐 광성으로 갔고 뭐 또 어디로 갔고 뭐 이런 선수들이 되게 많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고등학교, 경복고등학교 이런 그 또 뭐 경성 뭐 센 학교들 뭐 많았지만 저희 동기 어떤 몇몇의 학생들이 자기가 원래 선택했던 학교들 말고 이제 경기고등학교로 그러면 한번 전학을 가보면 어떨까. 근데 그 선수들은 반대예요. 이제 강북에서 강남 경기고등학교로 전학을 하는 거죠. 야, 제 영배를 6개월로 해줬으면은 우리도 빨리 지금 해가지고 전학해서 6개월로 해버리고 더 마음에 드는 더 최강 고등학교에 가서 아이스하키 선수 생활을 해보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하지만 어쨌든 저만 6개월로 그 룰을 변경하고 나서 다른 친구들의 어떤 움직임이 있으려고 할 때 얼른 다시 그 룰이 2년으로 다시 바뀝니다. 그러니까 저만 수혜를 본 거예요. 네. 저만 수혜를 본 거예요. 그리고 1학년 때 뭐 워낙 2학년, 3학년 형들이 정말 쟁쟁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지도자 생활하시는 그 쟁쟁한 분들이 거기 지금 다 경복고등학교 이렇게 출신들 2학년, 3학년 선배들이었는데 1학년으로서는 뭐 도저히 이제 게임을 뛸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뭐 게임을 뛰지 못하더라도 이제 우승팀이고 좋은 학교에 있다 보면은 조금 더 아이스하키도 수준 높은 어떤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하다가 연세대학에 그냥 가면 되니까, 네. 이제 이런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3학년 어떤 선배분이셨는데 그 선배분이 부상을 당해요. 그것도 심한 부상. 네, 그래서 수비수 한 명이 그 자리를 이제 도와줘야 되는데 이제 제가 운이 좋게 그 자리에 가서 이제 게임을 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은 경복고등학교 가면은 1학년 때부터 그때 뭐 게임을 뛴다 못 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지만 저는 어쨌든 가서 6개월 정지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경기를 하면서 어떤 경기력을 계속적으로 높였던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을 연세대학으로 그냥 가면 돼요. 연세대학 뭐 너무 좋고 뭐 계약이 다 돼 있다기보다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감독 선생님이 야 너 우리 학교 와라 그러면서 뭐 하면 그냥 끝이니까. 예. 저희가 경복고등학교 시절 매번 전지훈련 뭐 캐나다니 어디니 가면은 연세대학교 코치님 오셔가지고 연세대학에 앞으로 올 선수들 뭐 용돈 챙겨주고 장비 사주고 뭐 저뿐만이 아니에요. 네. 저희 밑에 지금 학년 또 지금도 현역 지도자로 계신 또 분이지만 뭐 그런 분들이랑 뭐 저랑 뭐 다 이제 그런 용돈 받고 뭐하고 하면서 연세대학에서 이미 지금 다 끝을 내놓은 상태였어요. 근데 어떻게 과연 제가 경희대학으로 이거를 지금 바꾸게 됐는지 지금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됐냐면 경희대학교를 이제 처음에 설립하신 이사장님이 저희 이모 할아버지세요. 네, 저희 이모 할아버지신데 제가 경희대학에 이제 입학할 그 당시는 총장님이 저희 이모부셨고, 근데 그쪽 집안에서는 제가 아이스하키를 하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하는 줄 알았는데 뭐 아이스하키를 잘한다 못한다 뭐 이런 것들도 전혀 몰랐고, 또 경희대학이 그때는 뭐 사실 되게 못했어요. 네. 저 거의 꼴찌에서 뭐 1, 2등 다투는. 근데 뭐 그래 봤자 사실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 대학교, 경희대학교 이 5개밖에 없기 때문에 한대, 광운대, 경희대 요 싸움 중에서 그냥 그랬어요. 근데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가 경희초등학교 창단하면서 창단 멤버였잖아요. 그 저희 위에 선배들, 그 선배들이 이제 몇몇은 굉장히 좋은 선수로 또 잘 자라가지고 이 선배들이 경희대학에 지금 입학해서 이미 선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경희대학교 감독님께서 본인의 어떤 이제 그림이겠죠. 본인의 그림.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키웠던 이 제자들이 경희 중학교에서도 물론 그분이 도움을 주셨고 고등학교만 경희가 없어가지고 뭐 경복이니 경기니 어디 뭐 다른 데로 다 갔다가 다시 그 경희대로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가 한 팀을 만든 다음에 이 한 팀, 이 강한 팀이 연세대학과 고려대학과 대등한 경기를 하거나 아니면 더 뛰어난 경기를 해서 우승을 해가지고 한번 큰 그림을 그려보는 어떤 그런 취지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저랑 그 경희대학 어떤 총장님 저희 이모부와 이런 그 관계들을 다 알고 총장실에 가서 이제 접근을 한 거죠. 그런 식으로 얘를 데리고 와야 됩니다. 얘를 안 데리고 오면은 안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갑자기 없이 할머니를 통해 가지고 총장실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랑 저랑 총장실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경희대학에 와라 뭐 등등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스토리 속에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경희대학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연세대학교 감독님은 그때도 그러셨어요. 야, 나는 연세대학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물론 세미 그 프로 팀이 있었지만 언제든지 너랑 또 만날 수 있고 뭐 국가대표도 있고 뭐 있으니까 경희대학에 가라. 하지만 우리의 라이벌 학교인 고려대학만은 가지 말아 달라. 뭐 이런 약간 네. 그런 식의 어떤 뭐 딜은 아니었지만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저를 쿨하게 놓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경희대학에 입학을 할 수 있게 됐고 경희대학에 입학을 한다고 한 다음에 나름 저희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선배들과 어떤 또 다른 그 경희대학으로 스카웃 돼 가지고 왔던 그분 선배들과 이제 한 팀을 이뤄 가지고 이제 시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또 뭐 슬픈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아버님이 갑자기 췌장암 진단을 받으시면서 뭐 한 3개월 이제 병원에서 밖에 살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너무나 갑작스럽게 한 일주일 만에 돌아가십니다. 네. 돌아가시고 제가 어떤 상중에서도 저는 리본을 달고 경기를 합니다. 네. 근데 경기를 그렇게 해서 해도 이제 결과는 지는 거죠. 네. 경희대학에 가서 제가 경희초등학교, 경희중학교, 경복고등학교에서 느끼지 못했던 어떤 패배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맛보게 됩니다. 네, 그냥 한두 번 진 게 아니에요. 경희대학교 1학년 때는 들어가서 기억 남는 게 그냥 거의 다 진 거. 네, 시합하면 그냥 져요. 네. 네, 근데 그런 경험이 전혀 없었던 상태였고, 뭐 아버지도 갑자기 이제 그런 일로 인해서 돌아가셨고, 뭐 정말 삐뚤어지려면 많이 삐뚤어져서 그럴 수 있는 상황이기도 했으나, 그냥 어쨌든 뭐 묵묵히 내 길을 갔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굉장히 다운돼 있었어요. 네. 그리고 저희를 이제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그 경희 출신들을 스카우트 하셔가지고 경희 대학으로서 이렇게 오게 하셨던 그 감독님은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고 감독을 이제 그만두시게 됩니다. 그만두시게 되시고 이제 새로운 감독 선생님이 오시는데 이 감독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는 굉장한 은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2학년 올라갈 때쯤 1학년 모든 시합을 다지고 나서 2학년 올라갈 때쯤 이제 이 공백 기간을 두면서 새로운 감독 선생님이 오셨는데 이 새로운 감독 선생님은 예전에 진짜 예전에 아이스하키 선수 생활을 경희대학에서도 하고 연세대학에서도 하고 뭐 우리나라가 북한을 아이스하키로서 처음 이기는데 지도자로서 공을 세운 바가 있어가지고 대통령한테 표창으로 아파트도 선물 받으시고 이러셨던 어떤 굉장한 분이셨어요. 물론 지금은 좀 그분도 고인이 되셔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자 어떤 그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네가 지금 상황을
상황이 어떤지 내가 알고 있다. 근데 나는 너에게 네가 예전만큼 실력을 누릴 수 있는 어떤 자유를 줄 테니 그 자유를 방종하지 말고 최대한 열심히 해서 한번 경희대학을 빛내는데 한번 노력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 기왕 어쨌든 온 거고 뭐 전학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희대학에서 어쨌든 4학년 마지막까지 해가지고 졸업을 해야 되는데 1학년 때 다졌다고 2학년 때 다지고 3학년 때 다지고 4학년 때 다지고 선수생활 그만두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네. 그래도 기왕 한 게 있는데 그래서 2학년 때 마음을 고쳐먹고 선배들과 뜻을 똘똘 이렇게 완전히 하나로 단합을 해가지고 그 감독 선생님이 오시고 난 뒤 딱 첫 대회가 3개월 후였는데 그 3개월 후 시합에서 경희대학이 이제 거의 이제 그런 뭐 꼴찌 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랬는데 그 대학을 21년 만에 우승을 합니다. 우승을 했는데 마지막 어떤 결승에서 제 고모부가 이제 광운대학교 감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고모부의 학교인 광운대학하고 결승에서 만나는데 지금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1대 0으로 지고 있었고 1피리어드 때 지고 있는 상황에서 간신히 1대 1로 마무리를 해가지고 피리어드를 끝냅니다. 분위기는 저희가 광운대학을 무조건 이겨야지만이 연세대학과의 어떤 그런 구도 속에서 저희가 이길 수 있는 우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네, 많은 득점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으니까 어쨌든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오히려 막 처음에 원래 광운대학한테 좀 몰리는 분위기 속에 있다가 간신히 1대1을 만든 거예요. 네, 그리고 2피리어드, 3피리어드가 됐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6골을 더 넣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7대1이라는 스코어로 저희가 이기게 됐는데 그때 아마 많은 제가 골도 넣고 어시스트를 하면서 그래도 우승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우승을 하고 나서 이제 공호부가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저를 많이 지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또 이렇게 마지막에 너무 이제 짓밟아서 이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고개 숙여서 인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경희대학을 그런 식으로 이제 입학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실망도 많았고 좌절이죠. 어쨌든 전패라는 게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2학년 때 당당히 그런 좋은 결과가 있었고 또 물론 3학년, 4학년 때도 뭐 우승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만만한 학교가 아닌 그래도 좀 괜찮은 학교로서 항상 매 경기당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특히 4학년 때는 감독 선생님께서 하고 싶은 대로 한번 다 해봐라.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라. 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그때 저희는 뭐 코치도 없었어요. 네. 그때 지금은 이제 경희대학이 수원 캠퍼스 수원 체육학과를 이제 하고 있는데 원래는 저희가 이제 서울 캠퍼스에 체육학과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수원과 서울로 이렇게 나눠지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4학년 때가 3학년하고 4학년은 서울 캠퍼스에 있는 선수들이고 그 다음에 1학년하고 2학년은 수원 캠퍼스에 있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누군가는 수원 캠퍼스에 있는 1, 2학년을 지도해야 되고 누군가는 3, 4학년 이 서울 캠퍼스에 있는 사람들을 지도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감독 선생님이 1, 2학년을 맡으셨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학기 중에는 3, 4학년을 제가 이제 뭐 플레잉 코치처럼 마치 3, 4학년을 맡아가지고 서울에서 어떤 그런 지도하는 그런 어떤 생활도 같이 했었고요. 저희가 방학 때는 같이 만나가지고 어디 이제 뭐 춘천 뭐 이런 데로 가서 합숙하면서 이제 같이 훈련했었고 이런 악조건 속이었지만 저희가 그 마지막 제가 아이스하키 인생을 이제 마무리하는 경희대학에서 한국 아이스하키 리그라는 그런 시합을 나가가지고
그 감독 선생님의 어떤 진짜 큰 도움으로 마지막에 어떤 좋은 결과를 냅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제가 뭐 여기 나와 있는 그 유니폼, 네. 그 경희대학 그런 과정 속에서도 뭐 유니버시아드 대표, 뭐 그 전에 청소년 대표도 당연히 있었고, 뭐 국가대표도 하고, 뭐 다 하면서 경희대학에 있었고, 좋은 기억들이 어쨌든 있어요. 네. 네, 나쁜 기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절대적으로. 네. 뭐 좋은 기억을 그런 것들을 지금 가지고 이렇게 또 다른 사람한테 어, 내 알고 있는 어떤 무언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지금 이런 코칭을 미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제가 경희대학에 오늘 왜 입학했고 어떻게 입학했고 이런 얘기들을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네, 어떤 이제 뭐 한국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뭐 방학 때도 여름에 많이 오세요. 오시면은 뭐 저한테 당연히 말은 안 하겠지만 뭐 연고대 나온 사람도 아닌데 경희대학교 출신이 뭐 왜 미국에서 어떻게 뭐 약간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경희대학에 갈 수 있었던 이유와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시면 이 친구는 왜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이 있었구나 이런 거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좀 이제 긴 내용이었는데요. 어쨌든 제 아이사키 스토리 중에서 하나를 소개를 해 드렸고요. 또 이제 다른 것들이 또 주제가 나올 것들이 있으면요. 한번 그런 주제를 가지고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현재도 한국에는 똑같이 경희대학, 광운대학, 한양대학, 뭐 연세대학, 고려대학, 한양대학도 굉장한 지금 위기 속에 있다고 알고 있고요. 뭐 경희대학도 위기였지만 지금은 이제 좋아졌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많은 대학 선수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 선수들 하여튼 계속적으로 힘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어쨌든 한국이 그렇게 시장이 작지만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못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없는 선수들을 가지고 최고의 선수들로 만들어내는 주입식 교육, 엘리트 그런 주입식 교육을 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뭐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실력 절대적으로 뒤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또 캐나다에도 저희 또 선배 아이사키 쪽에서 지금 일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언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실력을 계속적으로 잘 쌓으시면서 한국에서 열심히 활동하시기를 바라고요. 나중에 이렇게 좋은 결과로서 또 이렇게 해외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자, 오늘 하여튼 오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